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개묘년 운세 그 해석의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개묘년 운세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천간의 어떤 그런 생극자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묘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운세라는 것은요, 일단은 사주 원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걸 체라고 하거든요. 명확히 아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운, 그쵸? 이 10년간의 대운을 또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 대운이라는 것은 뭐 좋은 운이라고 뭐 이렇게 무속인들이나 어떤 선생님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10년간의 환경, 그쵸? 기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운이라고 하죠. 지금 얘기하는 1년간의 운을 이제 보는 거를 운세를 본다고 하는데, 사주 원국의 이 8글자를 다 가지고 대운도 대입하고 세운도 대입을 해서 봐야 이게 맞을까 말까, 알까 모를까 하는 게 이 사주 풀인데, 이거를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운세를 풀이를 이제 해가는 그 방법이나 매뉴얼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천간의 생극재화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간으로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개묘년에. 그러니까 이 개수와 합이 되는 이 무토의 운동성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개수가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극을 하는 이 정화의 동태에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요건 합이고, 그 다음에 요 임수가 개수 이렇게 들어와서 생기는 어떤 혼잡, 비견겁제라든가 인성혼잡이라든가 식상혼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양하게 먼저 봐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천간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읽어야 되겠죠. 천간은 어떤 드러난 모습입니다. 드러난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에 성패를 나타내고요. 성패. 자, 지지는 합, 충, 형, 파해를 읽어줘야 되고, 플러스 원진, 귀문, 자, 플러스 12신살적 어떤 그런 요소도 같이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천간으로는 개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드러난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죠? 지지로는 요 묘목이 들어와서 이 묘목이라는 글자가 들어와서 생기는 뭐 합도 있고 충도 있고 원진도 있고 기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삼합이냐 방합이냐 육합이냐 반합이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11신설적 기운을 우리가 이제 읽어주는 게 지지의 어떤 운동성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묘목과의 어떤 그런 관계. 오늘은 요거를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는요, 12운성도 읽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12운성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근이나 투출, 투간. 그래서 이 개수나 이 묘목이, 그쵸? 개수의 뿌리가 되는 게 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에
수기운이 들어있는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이 개수가 힘을 통근을 뿌리내려서 아주 강력하게 쓰느냐, 그냥 사상누각처럼 어떤 힘이 없이 그냥 쓰이느냐, 그걸 또 봐주는 거고요. 이 또 묘목이라는 지지에 천간의 글자가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간목이다 그러면 이건 제왕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간목은 묘한테. 그리고 뭐 경금이다 그러면 이건 태지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닥 이 경금은 내년에 신금이나 경금이 태나 절의 어떤 이 기운에 이제 왕세라든가 운동성이나 형태나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봐주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그래요. 이 사주 명리에 대한 수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강의도 있고, 저도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고 삼아 이제 보거든요. 물론 저보다 이제 훨씬 훌륭하시고 뛰어나시고 내공도 있으시고 오래 공부하셔서 해박한 어떤 명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많고요. 저도 이제 존경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계면의 운세라든가 계면의 어떤 운세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강의를 하면은 사실은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공감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사주나 주변 사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딱 펼쳐서 풀어보려면 이게 풀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공감이나 이런 걸 이끌어내는 운세에 대한 강의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데, 저는 이제 좀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우리가 이 공부를, 이 유튜브를 보는 게 물론 공감도 얻고 내 사주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사주를 좀 잘 풀어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이 공부를 오래 해서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거는 그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치예요. 경험이고 그 선생님들의 노하우고, 그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서 소화시켜서 내 거와 만들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들으면 아는데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들어도 알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 강의가 조금 딱딱하고요. 정제는 상당히 정관스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흥미나 가십거리를 끌지 못하는 강의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공부를 하면서 요렇게 한번 설명을 내가 이 초학자들이나 그래도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셨는데 풀이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강의를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저거 코드가 맞으시면 강의가 계속 보시는 거고, 뭐 또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좀 편한 쉬운 강의를 또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천간의 생극재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장황하게 사례를 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지지의 어떤 운동을 이제 보는 건데, 지지로는 우리가 계묘, 내년이 이제 계묘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묘라는 운이, 세운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묘라는 글자가 들어오면서 지지에 있는 글자하고 합충 형파나 어떤 원진 기문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묘라는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토끼도 되고요. 그렇죠. 동물로는 뭐 시간으로는 뭐 아침에 7시, 5시 반부터 7시 어떤 아침 시간, 바쁜 시간, 분주한 시간, 토끼처럼 통통 튀는 시간, 봄에, 그쵸? 봄에 어떤 한 중심에 있는 목이라는 해묘미의 삼합의 왕지면서 임묘진 방합의 왕지로서의 어떤 봄의 절정이나 중심에 있는 글자, 그렇죠? 그리고
묘라는 글자가 또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파살이라고 묘는 뭔가 이렇게 깨는 어떤 운동성을 깨트리는 운동성을 갖는다. 그리고 좌우묘유 도화로서의 어떤 그런 기운도 상당히 강하다. 그런 의미도 이제 좋지만 하나씩 우리가 이제 자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술해서 하나씩 조합을 해서 보자고요. 그래서 지지의 어떤 기본 해석은 첫 번째는요. 이게 궁성입니다. 궁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년, 월, 일, 시 어디에 그렇죠? 운으로 들어오는 글자는 묘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가 이렇게 일지에 있다 그러면 일지는 내 몸도 되고요. 내 배우자도 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는 어떤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이게 월에 있다 그러면 내 사회성, 내 직장, 내 부모 형제와 관련된 어떤 형살이 생긴다. 요 자가 이렇게 연에 있다 그러면 내 어떤 국가 조상이 어떤 자매형의 기운이 동한다. 이 자가 시에 있으면 내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내 노년에 그쵸? 근데 우는 노년이 아니라 자식이죠. 자식하고 어떤 자매형이라는 어떤 그런 기운이 동한다. 그쵸? 이걸 이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요. 자묘는 뭐죠? 상형이 형성이 됩니다. 자묘 상형. 이게 사실은 수생목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둘 다 왕지잖아요. 수의 왕지고, 그쵸? 목의 왕지. 그리고 이 상형은 서로 상자거든요. 서로 상. 서로 형사를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운 깨끗한 자수의 물이 이 파릇파릇한 새싹한테 물을 주면 물론 수생목 하라 그래서 이제 생격제의 원리로 하지만 이 자수도 그닥 묘목을 생해주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나도 왕진데 내가 뭐 아쉽다고 묘를 생해주냐. 근데 묘목 입장에서도 그래 나 너처럼 그 차가운 물 싫다. 나는 조금 내가 습목인데 그쵸? 자수의 어떤 또 습한 수의 기운을 주니 난 그닥 반갑지 않다. 네가 생해준다 해도 그래서 상형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묘형이 만약에 이제 사주에 자수가 있다. 그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궁성적으로 그걸 읽어주면 돼요. 읽어주면 되고 또 이제 그 궁성적으로 읽어주고 이 자묘형은 상형이면서 이게 도화의 글자잖아요. 그리고 이 자수는 사실은 우리가 정자, 난자 할 때 그 자자거든요. 아들 자잖아요. 아들자. 그래서 어떤 남성의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시가 이 자시가 언제냐. 자시는 뭐 밤 23시 30분에서 01시 30분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잉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식의 시간이니까 또 우리가 자식 생산과 관련된 그런 이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 그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묘도 마찬가지로 왕직이고 도화의 글자면서 묘는 약간 19금이긴 한데 이렇게 글자가 두 개가 갈라져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글자는 요 묘목 하나밖에 없고요. 요게 이제 뭐 토끼의 요 갈라진 인중 입술이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여성의 어떤 성기에 갈라져 있는 그런 걸 또 뭐 물상적으로 뜻하기도 해서 이 자하고 묘가 형성이 되면요, 어떤 이 성적인, 어떤 이 형살이 이제 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그 미투,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다가 자매 형살이 동안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가 일지에 있다 그러면 내 몸, 그쵸?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과 계열의 수술이나 시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뇨기 계열, 뭐 전립선이라든가 고환, 방광 이런 쪽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조금 손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월지에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부모한테 어떤 이런 자매 형살이라든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괜히 회사에서 여직원한테 그냥 뭐 가벼운 농담 했다가 그게 괜히 성적인 뭐 희롱했다 어쩌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쵸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곤란한 이런 성적인 문제에 연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연애에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십성이 뭔지를 봐야 돼요. 십성이. 그러니까 십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일간이 병화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이 자가 이 관성이잖아요. 관성의 모습이니 남자한테는 직장이나 조직의 모습이고 여자한테는 남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묘가 들어와서 이렇게 년에 자가 있었다 그러면 국가적인 어떤 직장이나 조직 그쵸 그런 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렇고 이게 이제 관성이라고 그러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남자 배우가 부군이나 남편이나 또 본인이 또 어떤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또 이제 야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묘형은요, 이게 어떤 발전의 계기도 되고요. 뭔가를 새롭게 튜닝 하는 어떤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 형살이 이렇게 운이 들어오면요, 내가 먼저 형살적인 행위를 하면 그게 개운으로도 이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는요, 이 뾰족한 이게 이제 먹물의 의미가 있잖아요. 까만 물, 그쵸? 까만 물. 그 묘는 이게 이제 바늘, 뾰족한 현침에. 그래서 자매형이 이렇게 오면요, 일단은 문신, 타투, 또 눈썹 문신이든 뭐 이런 거. 그쵸? 그리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뭐 성적으로 이런 수술 업그레이드 하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약간 그런 수술 또는 침을 맞는다. 그 다음에 뜸, 헌혈, 바늘 꽂아서 그쵸? 이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개운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묘나 자가 인성이다. 인성이라 그러면 인성은 문서도 되고요. 뭐 자격도 되고 공부도 되는데 그거에 따른 형살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일간 같은 경우가 이게 묘가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적인 기운이 나의 관성과 어떤 형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문서를 잡는다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괜히 구설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게 일단 자매형의 모습입니다. 좀 자매형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이제 묘운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와 동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다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축이다. 축이 있는데 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쉽게 격각의 모습입니다. 격각. 자, 격각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제 격각은요, 이 떨어질 격의 뿔각자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있으면 뿔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뿔이 떨어져 있어서 이격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아서 일의 지연, 부조화, 답답,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조금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 발생, 이런 것들이 이제 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각은 왜 또 격각이냐면 요 축은요 사유축에 금운동의 묘지고요. 요 묘는요 해묘미 목삼합의 왕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는 금의 어떤 기운이고, 그쵸? 수렴하고 숙살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고, 해묘미 요것은 목의 기운으로 시작하고 발진하고 뭐 어떤 그런 이제 봄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게 서로 방향이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외우세요. 저도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이걸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격각살, 우리 격각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격각살을 사주풀이 할 때 이제 곧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위쪽은요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읽으시고요, 밑에는 충묘사 미유해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잘 보면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인, 오, 술, 그쵸? 화에 어떤 삼합이 위에 있고요, 또 신, 자, 진 한 글자씩 띄어서 이것은 신자지는 수의 삼합의 글자가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은 사, 유, 축, 그쵸? 사유축은 이제 금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해, 묘, 미 해서 이 목의 삼합이 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진 오신술 충묘사 미유해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요, 자하고 인이 서로 격각이고요, 인하고 진이 격각입니다. 격각이면서 인묘진에 왕지가 빠진 어떤 방합의 어떤 그런 형태도 띄고 있고요, 진오도 격각이고요, 신오도 격각입니다. 신술도 격각입니다. 이건 신유술, 인진처럼 신유술에 유금이 왕지가 빠진 방합의 모습인데, 그래도 격각이라는 겁니다. 이 신하고 술이 있으면, 신하고 술이라는 글자가 만나면 그 궁성이나 그 십성이 이 격각이라는 어떤 기운이 동한다는 거예요. 자, 축묘사 미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고 묘가 격각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자인진 오신술에서 이 자자가 여기 또 술하고 자도 격각입니다. 요렇게. 그쵸? 술하고 자도 격각이다. 축, 그 다음에 축묘, 묘사 격각, 사미 격각, 사미도 마찬가지로 사오미에 오화가 빠진 왕자, 그러니까 그 방합에 그 왕지가 빠진 여름의 어떤 모습이고, 미유, 충묘사 미유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축, 해축도 마찬가지예요. 해축도 해자축의 겨울에 수의 방합인데 자가 빠진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인진, 그쵸? 신술, 해축, 사미, 왕지 빠진 상합의 모습이 전부 다 격각의 모습인데, 왜 이거는 왜 격각이죠? 이게 서로 방합의 힘이 더 강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합은 가족의 합이잖아요. 목적이 없는 합.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묘진이 있으면요,
손자하고 중심이 되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다 있어서 가족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데 인지인만 있다는 것은요. 손자하고 세대 차이 한 50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이 세대 차이 나잖아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에서 오는 일의 지연이라든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쵸? 좀 답답하죠, 서로. 이런 버릇없는 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신술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술을 방합에 유금이 있으면 방합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만 이게 빠지니까. 그래서 축하고 묘는 격각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궁성 어디 궁에 있느냐, 년월일시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게 어떤 십성을 띠고 있느냐, 그걸 이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 축이라고 축이 있으면 이 묘가 만나면 아 격각이구나.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캐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축 했으니까 인. 자, 인이 있는 이렇게 묘가 들어왔다. 뭐 하는 것은 일단 목에 목 방합의 기운에 강화하면서 요 왕지가 들어온 거잖아요. 왕지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중심을 좀 잡는 듯한 모습도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혼잡이 됩니다. 혼잡. 그러니까 인목이 뭐 식신이면 묘는 상관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인이 편관이면 무토일간에서 이미 편관이면 묘는 정관이 되고 그러니까 정편관 어떤 혼잡의 기운입니다. 그다음에 뭐 인이 이제 간목일간이면 인이 비견이고 묘는 겁재니까 비겁의 어떤 혼잡에 그래서 그 세력이 강화되면서 혼잡적인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뭔가 시작하고 하는 봄에 인의 인목의 글자에 묘목의 왕지가 들어옴으로써 뭔가 성과가 크게 날 수 있는 모습인데 또 그 모습에는 어떤 혼잡적인 기운도 투영되겠구나. 인성 같은 경우는 병화나 정화일간이다. 예를 들면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정인 인목은 이게 이제 정인이 되고요. 이게 편인이 되잖아요. 인성 혼잡의 기운이 지지로 들어온다. 그럼 이 혼잡의 인성이 뭐냐? 그럼 정인은 엄마도 되고 문서도 되고 바른 어떤 그런 모습도 되고 근데 이제 편인은 잘못된 문서, 삐딱한 문서 또 이제 정인은 어떤 규격화된 공인받은 공부가 되면 편인은 그렇지 않은 약간 치우친 공부, 특수 공부, 특수 자격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혼잡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의 기운이 있구나. 그죠? 인묘진, 자축, 인묘. 묘가 있는데 묘가 또 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 두 개 글자가 겹쳐지고 정말 묘묘라고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사실은 강한 기운이 생성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묘가 하나 있어서 되게 강했는데 이 묘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이 묘라는 글자가 강화되면서 사실은 이게 긍정보다는요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묘라는 글자가 왕지에서 중심이니까 고집이 더 강화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파살이니까 깨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뭔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좀 깨질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기존에 있던 나의 묘라는 기운을 쓰고 있던 사람이 새로운 묘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강한 기운 생성되지만요. 세대 교체, 변화, 새로운 어떤 일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어떤 사건 사고가 거기에서 또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진이 있는데 이렇게 묘가 들어왔다. 자, 그럼 묘진도 이렇게 인묘처럼요. 묘진 그러니까 인묘진의 목에
방압의 기운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것은 신자진 수의 삼합의 묘지도 되면서요, 임묘진 목방의 어떤 고지의 역할도 합니다. 거기에 마무리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뭔가 중심적인 일이 새로 들어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묘하고 지는요, 이게 또 우리가 보통 해라고 하거든요. 천이나 해라는 글자가 들어옴으로써 약간의 내부 분열, 약간 낙하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낙하산. 그쵸?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뭔가 읽어내서 내가 그 어떤 회사나 고문인데 갑자기 센 놈이 나 왕지에 하면서 파릇파릇한 놈이 들어와서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묘진의 이 방압의 모습도 좋은데 갑자기 이 인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해서 뭔가를 막 좌충우돌하고 있는데 내가 중심 잡아줄게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 진이 있는데 묘가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낙하산 같은 느낌이 들어와요. 그리고 천이나 해는 이 육합을 서로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진하고 진토랑 육합이 되는 게 어떤 글자예요? 유금이잖아요. 진유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유합이 딱 되는 거를 묘유충으로 때려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묘하고 육합하는 글자가 지지의 어떤 글자입니까? 술이잖아, 술. 그러면 술이 딱 방합하려고 그러면 진이 옆에 만약에 있으면 이게 진술충으로 이제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번 천이나 해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묘하고 진이 서로 붙어 있거나 할 때, 그쵸? 원국에 있을 때, 여기 이제 방합이나, 이제 육합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운들이 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묘하고 진이 원국에 있어야 이제 어떤 천이나 해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묘진이 있는데, 그쵸? 어떤 유라는 글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진유합을 하려고 하는데 묘충으로 합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묘 약간 이런 또 의미가 있다. 사화, 임묘진, 해자축, 임묘진, 사가 있는데 이렇게 묘가 들어왔다. 그럼 이것도 이제 격각입니다. 이거 그냥 격각의 모습이구나. 자인진, 오신술, 충묘사, 미유해. 격각 이렇게 묘하고 사는 격각의 모습이 있구나. 자, 오하고 묘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파라고 합니다. 파는 6개가 있죠. 우리가 지지의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파가 오묘파. 근데 이게 파죠. 이게 아까 자묘같이 수생목을 원활하게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게 목하고 요거는 이제 화고요. 이거는 목이잖아요. 목생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생극자로 목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이 묘목이 자묘형은 수생목해서 생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내가 생을 해줘야 돼. 오화한테.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생이 돼서 이 오화가 불이 활활 붙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왕지고 오화도 왕지인데 나 별로 생해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묘목은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생목이거든요. 생목, 순목. 마르지 않은 나뭇가지를 불에 불쏘시개를 한다고 집어넣으면 이 오화가 불이 잘 붙기는커녕 연기만 엄청 난 겁니다. 연기 풀풀 나면서 서로 이 오화도 사실은 약간 습한기 이제 조하면서도 습한 기운을 띠고 있고 이 묘목이 목생화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야 때려쳐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묘는 파다. 근데 이제 파고요 충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파는 내부 실금, 내부에 실금이 가는 모습, 내부 분열, 잘 이제 내 속상한 거죠. 속상함. 그쵸? 속상함의 어떤 이게 겉으로 잘 보이진 않아. 근데 이게 내부에 분열이 가고 실금이 가고 어떤 속상함의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의도와는 맞지 않은 반하는 어떤 그게 이제 판데 충은요 이 깨지는 겁니다. 깨진다. 변화, 변동, 이동, 사고, 그쵸? 이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충보다는 그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런 것은 크지는 않지만, 그쵸? 어떤 이런 걸 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읽어줘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파 6개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을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 파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또 해보죠. 뭐 파. 자, 해인사에 온 오묘한 신사가 자유 미술을 축진하니 그 학파가 파했다. 어떤 학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인사 있잖아요. 저희가 유명한 절 해인사에는 오묘한 신사가 정통적인 미술이 아니라 자유미술을 추진하니까 그 학파가 이제 갑자기 파해버린 겁니다. 이게 파예요. 그러니까 해. 자, 인해는요 육합도 되면서 파도 됩니다. 인해. 그 다음에 오묘, 앞 위에 새겼던 오묘파, 그쵸? 신사. 사신은 합평파, 그쵸? 사신 합평파, 자유파면서 자유귀문 같이 오시고, 술미파, 축진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인해파, 오묘파, 사신파, 자유파, 술미파, 축진파, 사신합평파, 인해합파, 자유, 귀문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좋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세요. 4, 5 미 해볼까? 미? 자, 이제 미 차례죠. 미라는 글자가 있는데 묘가 왔다. 그럼 이거는 이제 목에 반합으로서 이 미라는 글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토로도 쓰이고요. 그쵸? 토잖아요. 토. 그리고 해묘미의 어떤 목의 묘지로도 쓰이고요. 사오미의 화의 묘지나 고지로도 이제 쓰이는 글자가 미토인데 이렇게 묘목이 와서 딱 이제 묘목이 탁 오면요 이 미토가 화나 토나 화의 역할을 하기보다는요 이 목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묘목에 이 목에 왕지가 옴으로써 미가 다른 행동 안 하고 어떤 목적을 갖느냐. 나는 이제 목의 왕이 왔으니 나는 목의 어떤 반합적인 사회적인 직업적 그쵸? 목적이 있는 어떤 목의 세력을 키우겠다. 왕이 귀환했다. 그쵸? 삼합의 기운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왕지가 왔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사오미 신이 있는데 묘가 왔다. 이 묘신은 뭐죠? 묘신? 자, 묘신은 원진, 귀문. 묘하고 신이 있으면 딱 원진 귀문에 운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진 귀문에
이 묘하고 신은요 둘 다 우리 현침의 글자거든요. 현침. 뾰족. 묘신이 들어오면요 사실은 이게 신기, 촉, 예민, 집중, 집착, 어떤 이런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지는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모습입니다. 뭐 원진살이면 뭐 이혼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막 헤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이 묘하고 신이라는 글자가 예민하고 뾰족하고 서로 좀 히스테리가 있긴 한데 이 지장간을 보면 자 지장간에는 신에는 무, 임, 경이 들어있어요. 그쵸? 무임경이 들어있고 묘는 갑, 을 이렇게 을경합을 또 지장간으로 합을 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이렇게 금극목하는 모습인데 이게 극을 한다기보다는 좀 다듬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묘는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우리가 도끼라 그러잖아, 도끼. 도끼로 섬세한 어떤 바늘을 만든다든가, 그쵸? 세공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이 사실은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진이다. 그 귀무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신기촉 이런 거고, 이게 사람한테 집중 집착하면 이게 또 스토커 기운도 됩니다. 스토커 기운도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신이 있으면 내년에 개묘년에 묘가 들어오면 년월일시 궁성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지에 작용하면요 내 몸에 그쵸? 또 내가 내 배우자한테 그런 원진 기운이 들어오는 거고요. 월에 있다 그러면 내 부모나 내 형제 또는 내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에 그렇고 시에 신이 있는데 묘가 있다 그러면 내 자식이나 그렇죠? 내가 어떤 하는 취미 활동이나 이런 데에 원진 기문적인 이렇게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내년 사주에 사실은 제 사주가 샘플로 정말 내년에 다이나믹한 어떤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 사주가 이제 정유에 그렇죠? 이제 을사, 임자, 무신 이렇게 내년에 개묘년이 들어오면요. 일단은 정화일간이니까 정화일간한테는 이 개수가 일단 편관이고요. 묘가 이제 편인이죠. 일단 내년에 저는 어쨌든 받아들이고 어렵게 견뎌내고 버텨내고 해야 되는 일단 운이다. 거기에 자묘형, 그쵸? 이제 이게 관성이잖아요. 이게 정관, 편관. 제 조직이나 국가 자리에 어떠니까 제가 다니는 조직하고 어떤 또 자묘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묘사야 뭐 격각이고요. 묘유, 충, 묘신, 원진, 귀문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지로만 봐도 다이나믹 하겠죠. 일제 묘유충에 그러니까 천극지충이죠. 정유는 천극지충. 천간으로는 극하고 지지로는 충 때리고 내년에 저 진짜 이 나대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그쵸? 묘신 원진기문 제 자식이나 제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 쪽에 좀 괜찮은 뭐 이런 원진기문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편관에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나마 저는 내년 편관운이 들어와도 내년 편관은요 이렇게 묘를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화일간한테는 뭐 죽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해결책은 달고 들어온 겁니다.
살인 상생하는 기운을 달고 들어오니 버텨봐라.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월간에 을목이 있으니 살인 상생의 편인으로서 을목으로서 한번 살인 소통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무토 상관이 또 무게 합으로 상관 합사를 하는 또 그런 기운도 동한다. 일단 좀 두들겨 맞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소통은 또 되지만 또 나중에는 또 상관 합살로 어느 정도 이 개수의 편관을 극복을 해내는 모습이 내년에 이제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사건 사고로 드러날지는 정말 저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신. 그다음 유. 자, 유다 유. 유가 있는데 이렇게 묘가 들어왔다. 그럼 이거는 그냥 충이죠. 그냥 묘충.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충이라는 글자 한자로 쓰면 삼수변 3개도 충이고요. 이게 간지체로 2개만 찍어도 이제 충입니다. 같은 충이야, 여러분들. 묘유충은 말 그대로 또 왕지의 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월일치 저같이 일지에 있으면 배우자와의 어떤 충적인 요소로 뭐 진짜 안 좋게 얘기하면 뭐 헤어진다, 이별한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몸이니까 묘유충은 요게 관절, 뼈, 뭐 혈관이니까 뭐 골절, 그쵸? 뭔가 부러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걸 또 개운하려면 스스로 뭐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묘유충으로 이 묘의 필드에서 유금에 골프공을 땅땅 치는, 아니면 야구 배트를 치든, 그쵸?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물상대체도 되고, 주말 부부를 하든지, 그쵸? 여행을 많이 다니든지 그런 모습이고, 월지에 유가 있다, 와서 충을 했다, 그러면 내 직장이나 직업 변동, 부모한테도 어떤 변화, 변동, 이별 이런 것들이 이제 동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묘유충이라고 무조건 안 좋다, 충은 부정, 안 좋다라고만 이제 보지 마시고 어떤 변화 변동의 아이콘이구나. 안 팔리던 문서가 팔릴 수도 있고요. 충이라는 것은 이별만을 뜻하진 않아요. 비울충으로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새로운 만남이 또 충의 기운으로도 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묘유충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잘 감안해서 준비를 하자. 이사할 수도 있어요. 묘유충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짧고 치열하게 팍팍 일어난다는 거죠. 왕지의 충이니까. 자, 그런 모습도 있다. 신유술. 술이 있는데 이렇게 묘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는 뭐죠? 이건 육합입니다. 육합. 묘술합. 자, 묘술합이 육합인데 이 묘술합이 들어왔다고 하면 육합적인 기운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묘술합을 육합 중에도요, 이 처녀와, 그쵸? 이 봄처녀죠. 봄처녀. 묘는 파릇파릇한 봄처녀와 술토, 늦가을, 그러니까 아저씨, 늙음막한 아저씨하고 어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육합, 남녀의 합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묘가 들어오게 되면, 묘라는 게 천간으로 올라가면요, 이게 을목이 되잖아요. 을목이 술토에 인묘를 하거든요. 인묘형 육합입니다. 인묘형 육합이라 이 묘라는 글자가 술토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묘술 합해서 이게 화로 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합을 한다, 묶인다. 육합이면 무조건 저는 답답하다, 묶인다, 합한다, 너 답답하다,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난다,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 근데 묘술합이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궁성 그리고 십성을 같이 이제 봐주면 됩니다. 내년에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은 갑목일가는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갑목일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갑술이 있는데 이렇게 계묘, 이제 이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겁재, 양인 이 들어와서
묘술 합을 해간다는 거죠. 이게 편제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편제는 일찍 배우자 경우에 있으니까 내 와이프나 내 부인도 되고 내 애인도 되고 내가 아끼는 것도 되고 해서 이 겁재가 와서 강력한 양인의 겁재가 와서 낼름 묘술합을 해서 채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재물이나 내 사업성, 내 돈을 겁재 양인이 공인된 어떤 그럴듯한 모자를 쓰고 감투를 쓰고 와서 자연스럽게 내 거를 가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이제 쓰일 수가 있다. 요걸 여러분 좀 염두를 해두시면 돼요. 신유술, 그 다음에 해에 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해묘는 요게 이제 삼합이죠. 삼합. 목의 삼합이 이제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해묘미에 해라는 것도요, 이제 크게 이게 목의 기운으로도 쓸 수 있고요, 수의 기운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미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토의 기본은 토잖아요. 토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데 목의 기운으로도 쓰고 화의 기운으로도 쓴다 했는데 이 해가 또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묘가 오니까 해묘에서 목의 기운으로 해수가 이제 생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의 역할을 할까 목의 역할을 할까 고민하다가 묘가 딱 들어오니까 해묘, 나는 목의 어떤 생지로서 역할을 해야지. 그러고 어떤 삼합의 왕제가 들어옴으로써 이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정체성. 그렇죠? 일의 방향성도, 그리고 확장. 그렇죠? 묘가 들어와서 해묘. 만약에 원국에 미가 있다 그러면 완벽한 해묘미의 어떤 삼합이로 짜져서 이 겉으로 좀 크게 성과가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묘미가 예를 들면 뭐 인성으로 쓰인다. 그렇죠? 병화나 정화일간이면 이게 인성의 국을 짜는 거잖아요. 삼합을 짜니까. 그리고 토다. 무토나 기토일간한테는 해묘미가 관성이잖아요. 그 관성이 어떤 이 조직이 상당히 커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쓰일 수도 있고, 금이면 재성이잖아. 재성의 기운으로 또 쓰일 수도 있다. 해나 미가 있는데 일간이 예를 들면 뭐 신금이다, 신묘다. 그러니까 신금일간이면 뭐 이렇게 해묘미가 이제 목이니까 재성의 어떤 삼합의 기운이 이렇게 확장되고 방향성을 찾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는 처음에 했죠. 자묘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의 운세 해석을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딱 보면은 사주 공부 한 10년, 20년 하면 저절로 사주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글자가 풀리는 그런 도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천간의 생극제와 무게 합이든 이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모습이든 이런 것들이 십성과 궁성 어디에 위치를 해 있느냐, 지지도 내년에 이제 목에 어떤 강력한 왕제의 글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사주를 이제 풀 때는 원국에 있는 글자, 또 이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하고도 합충 형파의 영향력을 또 미치긴 합니다. 대운도.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묘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를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쭉 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지의 모습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12신살적 기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자, 12신살은 기본적으로 지지 중에도 이게 년지를 기준으로 봤었어요. 년지가 이게 조상이잖아요. 조상궁이기 때문에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국가자리도 되고요. 그런 큰 기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게 이제 12신살이거든요. 그 지지. 근데 지금은 내 조상이나 국가나 이것보다
우리 MZ세대, 지금 20, 30대는 MZ세대라고 하잖아요. 핵가족 시대고, 내가 혼자 열심히 이제 살면 되지, 뭐 내가 조상이나 국가 그런 거 필요 없어. 하시는 이제 이 시대적인 반영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또 일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12신살이 조금 배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도구를 빨리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워낙 일지도 보고 월지 또 일간을 기준으로 12신살적인 기운을 또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연지로 봤을 때는 뭐 장성살이고, 일지로 봤을 때는 뭐 겁살이 되고, 월지로 봤을 때는 뭐 연살이 되고, 뭐 이렇게 일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육해살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드니까 헷갈리는데, 일단 기본은 연주로 한번 본다. 연지. 그러니까 나한테 연주로 보는 게 이제 이게 12신살적인 개념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당사주 있잖아. 당사주. 그러니까 띠로 보는, 그쵸, 띠로 보는 사주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삼재 있잖아. 삼재도 요 12신살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목부터 봅시다. 목. 해, 묘, 미. 기본적으로는 해묘미 띠를 얘기할게요. 띠는 연지잖아요. 해묘미 띠.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미는 양띠한테 요 지지에 묘라고 하는 것은요. 요 띠한테는 이게 장성살로 들어오는구나. 장성살 기운으로 들어온다. 해묘미. 그 다음에 인호술띠, 호랑이띠, 말띠, 개띠한테는 이 묘라는 글자가 인호술, 해묘미. 해묘미니까 이게 연살의 기운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사유축띠, 뱀띠, 닭띠, 축은 소띠죠. 띠한테는 이 묘라는 글자가 제살의 기운으로 역제월이니까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신자진띠. 저는 쥐띠고요. 저희 와이프도 쥐띠고, 우리 큰애가 용띠고, 우리 둘째 아들이 원숭이띠입니다. 우리 가족은 전부 다 신자진띠예요. 신자진띠한테 묘는요, 신자진, 해묘미, 육해살 기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묘미띠한테는 내년에 어떤 큰 중심이 되는 어떤 그 강한 기운으로서 이렇게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호술띠한테는 인호술띠나 아니면 일지에 인호술이 있다. 해묘미가 일지에 있다. 그러면 장성살 기운이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고, 묘가라는 그 글자는 연살, 이게 도화잖아요. 도화. 약간 그런 사치와 약간 또 어떤 이성에 따른 구설, 그쵸? 인연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연살의 기운이 동한다. 사유축띠나 일제 사유축이 있는 사람한테는 제살로서, 이걸 이제 제살은 사실은 이게 충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지를 충하는 글자입니다. 사유축이 왕지를 충하는 글자인데, 제살은 또 수옥살이라고 해요. 되게 머리가 비상해지기도 하지만 뭔가에 갇혀서 좀 답답해지는, 옴짝달싹하기 좀 힘든 어떤 내가 조금 힘들어지는 운이 이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신자진띠한테는 요 묘라는 글자가 육해살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해살은 사실은 그닥 좋은 기운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지저분한, 힘든, 그쵸? 여러 가지의 안 좋은, 그다음에 이제 귀신의 어떤 그런 운이 동할 수도 있고, 육해살, 그쵸? 그래서 이제
이 11살적인 기운은요, 그냥 되게 중요하게 막 메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이걸로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참고 삼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보는 어떤 모습으로 지지의 기운을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의 하평충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사주풀이 하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사주풀이를 한다고 하면 그 운세풀이죠. 운세풀이가 사실은 되지가 않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내년 개묘년 운세 풀이 하는 데는 천간지지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충족이 됐고, 다음 시간에는 천간과 지지의 어떤 힘의 세기, 왕세, 통근, 투출, 12운성적 기운까지 우리가 읽어주면 이제 개묘년의 운세풀이 어느 정도 구색은 다 갖췄다, 삼박자를 다 갖췄다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개묘년 운세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